자, 우리 심리치료 교실,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내려서 또 만물을 이제 천하 만물에 그 생명의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병들고 상하고 또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이 성경적인 상담 심리학을 잘 공부하고 또 심리 치료를 의학적으로도 잘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또 심리 치료 기법을 잘 터득을 해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상담소의 자격을 갖추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심리치료 교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유튜브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현대 사회는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컴플렉스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 거기서 진실성이 회려되고 또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라는 거는 뭐 회사를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그 회사의 규율을 따라야 되고 또 그 하나의 규정, 그 레귤레이션이 갑질을 하는 규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머물고 또 살기 위해서라면 참아야 되겠죠.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쉽게 말하면 프레셔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회사원들이 또는 모든 그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라는 건 뭐겠어요?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자유롭고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데 즉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자유로움과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다 보면 투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갑과 을이라는 존재 또는 너와 나의 관계가 불평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하나의 작은 사회적인 단체로 말한다 하면 가정 같은 경우도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민주적인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유교적으로 억압적인 가정이 있고 명령적인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는 평형적으로 서로 수평적인 구조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구조적인 것이 가정, 사회, 직장 또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성장 과정과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살아온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상처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로 말하면 고목이 될 때까지의 그 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하기도 하고 또는 지나친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사고가 장애를 받아서 해마가 망가집니다. 망가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와요? 사고의 능력이 저하되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걸 우리는 정신분열로 가는 길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우리 맹호부대 용사가 있다 합시다. 그래서 60년대부터 갔잖아요. 70년대로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군들은 정말 굉장히 막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글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베트공들은 정글에 굉장히 그 모든 지리가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군들은 가서 가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수색을 작전을 편다 하더라도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걔네들한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오는 공포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냥 그 수많은 이제 그 공격과 총알이 날라오기 시작하면은 옆에서 쓰러져가는 전우들을 보면서 오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경험을 한 명어부대 그런 그 출신들이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으로 복귀도 하고 또 회사로 생활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 중에 우리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성균대학교 금속공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갔다가 나왔는데 그 선배가 와서 밤만 되면은 그 악몽에 시달린다. 그걸 뭐라 그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 다음에 극심한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결국은 수면장애, 불면장애, 그 다음에 공황장애, 다양한 형태의 그런 브레인 디소더를 만들어서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선배는 한 학기를 휴학을 했어요. 결국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휴학을 하고 쉬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금속 재료 쪽에 이제 자기가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속돼서 너무 괴롭고 지금도 그런 후유증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 생애 주기에서 누구나 그런 경험이 크고 작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장애가 와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면 인격의 장애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인격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그 원인, 그 다음에 인격 장애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 그 신드롬은 어떠하며, 그러면 이제 그 다이그노시스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은 어떻게 되고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놓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생애 주기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거나 장애를 겪게 되면 사고나 또는 인지 또는 관계 또는 혼자 있을 때든 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든 무엇인가 저 사람은 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게 조금 다르다,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심리학회에서는 전 세계 심리학회에서 10가지의 타입으로 인격 장애도 감기나 독감처럼, 폐염처럼, 그렇죠? 또 암이라도 무슨 위암이 있고, 뭐 폐암이 있고, 대장암이 있고, 그렇죠? 뇌암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격이라는 이 퍼스널리티에도 상처를 입게 나면 장애가 10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내려가 볼까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인격 장애는 A군, B군, C군으로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신경정신과를 가도 뭐 증상은 진단은 똑같이 나와요. 이 분류표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들도 이 분류표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심리 전문 상담사들도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엔 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장애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또 쭉 들어보면서 그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A군을 보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장애, 첫째는 편집적인 특성을 가진 인격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러한 분열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한 30명이 앉아서 뭐 카페를 합시다. 카페에서 차 마시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가만히 그냥 무슨 저기 혹성에서 온 사람 같아. 그냥 아주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물어도 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무심하게 이러고 있어.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언가 그 분위기에 잘 안 맞는, 그죠? 그러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분열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얘기죠. 그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심리 검사를 하면 그때는 뭐 이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자료와 또는 특성과 또는 성격 검사와 또는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형 인격장애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데 혼자서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남들은 지금 이렇게 막 여기서 이제 차 마시고 있는데 또 식당에 밥은 먹고 있는데 혼자서 왔다 갔다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희죽희죽 웃고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비상식적인 말을 질문을 하고 그럴 땐 아, 이 사람은 분열형의 인격 장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 그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B 그룹으로 들어가면 네. 첫째로 Anti-Society Mental Disorder라고 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공격을 하고 갑자기. 그것도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되겠지만 아무튼 사람을 때리든 사람을 죽이든 사람에게 사기를 치든 편취를 하든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Anti-Society Mental Disorder란 말은 우리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고 나면 금방 얼굴이 빨개지죠. 왜? 아마 집사님도 그런 유형일 거예요. 거짓말을 첫째 못하는 분들이 한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요. 자신이 표시를 내. 나 거짓말 했어라고 이렇게 써서 얼굴에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그런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있다고 그러더만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속는데요. 야, 내가 정말 진짜처럼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 정말 진짜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반사회적인 이러한 인격장애는 그런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속이는 그러한 성격 장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고 교활한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악한 그 공격과. 자, 그래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는 이런 데 속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혼자 있으면 굉장히 공허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외롭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괜히 제가 목회할 때도 미국에서 어떤 분은 자꾸 외롭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신방 오시라고 그러고. 응?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로워서 신방 와달라는 분 봤어요? 외로워서 신방 와달라.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 외롭다는 그것이 인격에 이미 장애가 왔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외로우니까 김일아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참 요즘 외롭네요. 신방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거라니까요, 바로. 인격장애라는 거는 그 언커먼 센스에 쉽게 말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는 것. 그거를 이미 저 사람은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왜 저 사람은 외롭다 그럴까? 공허하다 그럴까? 죽고 싶다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 관심을 끌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관심을 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를 좀 어떻게 좀 위로해달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상담가가 조심할 거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치료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저좀 막 들어줘. 그러면 될 것 같은가요? 그러면 의존성 질환이 생겨요 또. 그래서 계속 그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받아줘야 됩니까? 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돈 벌어야 되고. 예? 집사님한테 맨날 누가 전화 와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외롭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 보고 계속 저기 김 집사입니다. 제가 요즘 외로워서 그래도 장로님은 저 말을 들으실 줄 믿어요. 이러면서 자꾸 전화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듣겠지만 그죠? 그냥 이틀 멀다고 자꾸 전화 와가지고는 제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면 참 난감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쳐라.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나한테 밀고 들어오면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심리적 치료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경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즉 카나다와 미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경계를 치는 국경이 있잖아요. 보더라인. 그 국경을 넘으면 총 쏴요. 미국에서 코스트가드에서 솔저가 총 쏴버린다고 넘어오면. 왜 남의 나라에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밀고 들어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이 벗어난 겁니다. 그 사람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경계를 부드럽게 쳐줘야 돼요. 더 이상 이틀에 한 번씩 하고 또 내일 장로님 또 전화 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끊고 또 전화하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또 계속 들으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에게 방향을 틀어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를 줘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만한 게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뭐 다 들어주시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만 밀고 들어가. 응? 그러면 이거 받아주다 보면 결국 뭐가 됩니까? 역전이가 돼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치료한다 그러다 자신이 거기에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심리적인 굉장한 그 고통이 많이 와요. 내일 또 전화 와서 또 날 괴롭힐 텐데. 이제는 심리 치료가 아니고 괴로워서 못 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로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계를 치세요 딱 하고 끊으세요까지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 끊으세요 일단. 네. 그리고 전문가한테 가서 치료받으세요. 딱 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못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이 좋아. 물론 사랑으로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치료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리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한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상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사회적인 성격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다른 교인들에게 뭘 줄까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속여서 재물을 편차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가 그때 가서 당회 열고 치료에 열서 그 사람 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상담이나 사람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경계를 쳐서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네 라고 스스로 인지시켜주면 물러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초중고 때 형성이 된 거예요. 즉 세상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왜 저 집은 저렇게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 가난해가지고 이 고생하며 우리 아버지는 맨날 다 왜 가서 고생하고 우리 어머니는 매일 가서 행상이나 하고 희망이 없네. 그러니까 만사가 부정적이 되는 거죠. 삐뚤어지는 겁니다. 인격이. 그러다 보면 반사회적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다니는데
이 인격장애에다가 플러스 분열과 그 다음에 조울증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심각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연극성 인격장애, 드라마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거예요. 연극성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래도 좀 요거는 예쁜 질환입니다. 사랑받고 싶어 해서 일종의 쇼업을 하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서. 아마 그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유형을. 교회에서도 목사님께 특별히 더 인정받으려고 자꾸 와서 알랑알랑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더 사랑받으려고 자꾸 와서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끌면서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키울 때 꼭 얘는 울면서 관심을 끌려고 그래. 또 그런 집도 있어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으로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응?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우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방법인 거죠. 그게 통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근데 어른이 계속 울어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어른이. 응? 어느 날, 응? 박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난 마음이 요즘 허전한데, 응? 왠지 모르게 울고 싶네, 오늘따라. 그러고 와서 계속 울어대면,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다뤄야 돼? 왜 우냐? 뭐 울고 싶어서 왔다는데, 뭐 왜 우냐 묻는 것도 그런 거고. 응? 참 난감하지 않아요? 막 울어대면은. 예. 근데 속에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즉, 쇼를 하는 겁니다. 한참 울다가, 그 다음에 본론이 나와요. 그럴 때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듀싱,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범인들 치료할 때 쓰는 방식인데, 이 사람이 무슨 보관을 가지고 와서 울어대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걸 알기 위해서는, 그래, 참 얼마나 괴로우면 울겠소. 응? 그런데, 그거 좀, 우는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하면서 쓱 끌어당기는 거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아유, 와서 왜 자꾸 울어댑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아이, 김윤아 선생님 상처, 그냥 저분한테 가면은 난 그래도 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에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사실은, 집안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울고 싶어 왔다든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신세 한탄하다가 오늘은 집사님한테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신세 한탄하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생활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왔다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심리 상담에서 주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상담할 겁니까, 이제? 아, 이분은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이네, 결국. 그러면 지가 꺼내가지고 집사님 돈 줄 거예요? 나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꼭 그런 어떤 박제선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당구는 800이야. 당구는 그러니까 아주 프로입니다, 당구가. 한국에서 당구 가르치다 왔다는데, 이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료 영어 교실을 운영할 때 있어요,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때.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하면 교포들이 오면 영어가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영어를 알고 조금 기본 회화를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교포들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무료 영어 회화 교실을 쭉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해병대 같은 모자 있어. 이렇게 된 거. 빨간 거 툭 눌러 쓰고 공군 잠바 같은 거 늘 허름하고 걸치고는 청바지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심리전략 보니까 영어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대번에. 벌써 깊은 무슨 고뇌가 많아요. 아무튼 좀 두고 보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영어를 쭉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따라하고 막 배우는데 그 사람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다 갔어,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갔단 말이에요. 다음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갔어, 다들. 이 사람은 또 여기 있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아까 바로 그 얘기예요. 사실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차를 타서 주고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바로 요 교회 가까이에 아파트에 사는데 석 달치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월세죠? 월세를 못 내서 그 아파트에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디나. 그래서 그 로이어가 퇴거 명령을 내린 그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이 서류에 보시면 석 달치에 대한 거를 이틀 안에 못 내면 당장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요. 그래서 그게 얼마요? 했더니 한 달에 1,000불씩 해서 3,000불 플러스 세큐리티 피까지 해서 3,800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냐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자, 3,800불 때문에 온 거야 이분은. 영어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자, 근데 내가 흔쾌하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알았다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그랬더니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90도를 절하고 돌아갔어요. 자, 내가 이제 기도를 했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되는가. 아마 처음에는 좀 부담이 왔어요, 솔직히. 자, 이건 뭐 또 교회 재정을 3,800불을 우리에게 나오지도 등록도 안 한 사람인데, 응?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방법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딱 결심한 게,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갖고, 한 목사, 잠깐 앉아봐. 오늘 이런 사람이 왔는데 3,800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한 목사 좀 내라. 응? 여기는 이제 딸2 아들 하나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와이프가 큰 그 인쇄, 출판, 디자인 이런 거를 디지털 단지 있죠? 거기서 하고 있고, 애들을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도, 신학교 들어가는 과정도 내가 다 키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주 뭐 잘 적응이 되고 너무 좋고 하니까, 야, 어떡하냐, 그냥 사람 살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1,000불 낼 테니까 한 목사가 2,800불 내라. 응? 지금 수표 써, 빨리. 미국은 다 수표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돈 가져 깨세잖아요. 빨리 수표 써.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2,800 쓰더라고. 이렇게 가져와. 뭐 강도가 따로 없지. 2,800. 그 다음 내가 보는 앞에 나도 수표 꺼내가 1,000불. 딱 해가지고는 3,800 딱 만들어 놓고 전화를 했어요. 박 집사한테. 교회에 좀 오셔. 그래서 이거, 딱 한 번 도와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조건이 있다. 내가 딱 보니 당신은 이거 돈 줘도 또 이런 일이 또 올 거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봤어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내 지도를 받아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3,800을 주겠다. 이 사람은 뭐 좋았죠. 그 바람에 내가 아주 코 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다 갖게 되고, 내가 사가서 또 통역하면서 다 해결해 줬어요, 그거를. 아빠도 오피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구세주를 만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는 그냥 물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바로. 사실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가 높습니다, 문턱이. 그러니까 다 어리냐, 순한장 같고, 참, 성품도 좋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인 게 교회라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거죠.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왔습니다. 오니까 돈이 있어요, 차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다음날 주일날 끝나고 나면, 어딜 갑니까? 할 데가 없어요. 뭐 일할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저기 알아봐서 직장을, 뷰티 서플라이로 들어보셨죠? 여러분? 뷰티 서플라이. 미국에 하면 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뷰티 서플라이. 흑인들 상대로
흑인들은 이 머리가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아주 양반이에요, 우리 머리가. 그래서 이게 핸들량이 좋은데, 뭐, 지금 집사님도 좀 꼬수머리죠. 그죠? 응? 그 정도는 양반이야. 아주 그거는 룩스 굿 보기 좋은 거예요, 진짜로. 흑인들은 엉켜서 지들끼리 우리끼리 천년만년 살아보세요. 흑인들이 뭐니까 꼬여가지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머리를 한번 감고 걔네들 손질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 헤어샵 가서. 그래서 미국은 헤어샵 하면 김호조 원사님 미국 가서 헤어샵 하라고 그래. 돈 벌어, 거기는. 왜냐면 비싸고 돈 벌입니다. 예,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이 인기가 높아요. 예, 일부러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헤어 스타일 학원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라이선스 따면은 돈 벌어, 거기는. 뭐, 특히 흑인들이 머리를 다 풀어줘야 돼요. 이걸 스타일을 만들려면 막 엉켜서 꼬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 머리를 감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심리적으로 뭐가 와요? 장애가 오게 돼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장애가 옵니다. inferior feeling. 백인들은 막 꼬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어디 금발이야 또. 금발 얼마나 보기 좋아. 아니면 브라운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백인한테는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머리도 컬러풀해요. 우리는 시커매. 응? 흑인들은 꼬여 들어가. 참,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걔네들 키도 더 커. 응? 쭉쭉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여기서는 이만하면 내가 어때서 하고 서울대 연고대나 키도 쫙 이만하면 뭐 미국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 어디 가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잘난 척 하다가 미국 가잖아요? 애누리 없어요. 뭐, 오히려 한국에서,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친 사람들이 가면 돈 잘 법니다. 그건 내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무게잡도 뭐 학벌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그 미국 가면은 전부 다 뭐 하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파트 판돈 가져가서 그냥 다 날리고, 결국은 세탁소가지라고 앉아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여기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가면 좋아요. 피장파장이야.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뭐, 여기처럼 막 갑질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가면 좋겠어요. 가서 거기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나는 100% 미국에 가는 걸 나는 지지하는 사람. 내가 살아보니까. 예. 근데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외로워 못 살겠다. 이렇게 돼,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왜? 나이 들어가지고 가면은 모든 것이 위축이 돼요. 어떤 자기가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을 취직을 시켜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더니만 한 2달 하더니 목사님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 또 주일날. 그래서 왜 그만뒀냐 했더니, 맨날 햄버거만 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만둔 이유요? 예, 그래. 무슨 당당해. 아니, 내가 집사님, 햄버거는 돈 아니야? 응? 햄버거도 사 먹으려면 6, 7불 줘야 되는데, 예? 그랬더니, 소화가 돼야죠. 그냥, 그래. 내가 속으로 꾹 참고 있다가, 알았어요. 그럼 내가 또 딴 데 또 소개시켜줬으니까, 요번에 절대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주 신났어, 아주 이제. 그 사람은 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 펑펑 운 사람이에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다른 데 또 소개시켜줬더니, 세탁소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세탁소 주인 집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은 햄버거를 싫어한다 하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밥을 싸서 먹든지 도시락을 싸서 밥 먹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할 거라고. 귀띔을 해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해서 이제 밥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일을 하다가 또 그만뒀어요. 이번에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맨날 밥만 준대. What shall I do? 맨날 햄버거 준다 해서 그만두대. 이제 또 맨날 밥만 준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또 취직시켜줬지 뭐. 요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저기 알아봐서 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이 양반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목사님, 우리 가게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내가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알아봤더니 말이야, 응? 한인사에서 뭐 좀 소문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되겠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한테, 그죠? 야, 너 알아봤더니 너 평이 나쁘더라. 우물가 여인한테, 아니면 간음해서 잡혀온 여인한테 너 평이 나쁘더라. 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오히려 정죄하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탁 치니까 돌을 떨어뜨리고 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목회 원리가. 아무리 잘못했고 평이 나빠도 교회는 그걸 품어주는 것. 아까 내가 말한 바로 사랑의 부분은 그 부분인 겁니다. 사랑의 러브 테라피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에서 오는 장애의 문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할 때는 하고 책망할 때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집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한인 사이가 뻔한데, 뻔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만두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도록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취직을 또 소개해서 시켜줬어요. 식당에다가. 근데 식당에 가니까 짬뽕에 육개장도 먹죠, 뭐 염소탕도 먹죠. 식당, 한 식당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그다음에 뭐 그릇도 막 닦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별 얘기를 다 해요, 나한테. 그 아팠던 이야기, 상처받는 이야기.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상담의 과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 열어서 나한테 자기 속에 깊은 그 아픈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 자기가. 왜 이혼을 했는지. 자식도 다 있고. 1952년생입니다. 그 박 집사. 지금 필라델피아에 좀 있어요. 가끔 내가 전화를 합니다, 지금. 그럼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인격장애가 생기는 이유를 말하다 보니까 한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린 건데, 어떤 헬핑이 필요해요. 도움이. 인격의 장애자들이 거의가 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그 기도하는 문을 연구를 해보면 여호와여, 그리고 나를 도우소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다윗 왕의 특징이에요. 왕인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군사가 없습니까? 신하가 없습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죠? 우러러보는 사람인데도 다윗은 항상 Please help me, my Lord. 그리고 I am a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료하나이다.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두려움이 온다는 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지. 어찌하면 좋냐? What can I do for you? 하나님께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ll be with you. 그리고 Go up the Palestine area with your soldiers. 군사를 끌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전쟁하니까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불리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수만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상담이 되는 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받을 수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give me money.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필요를 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질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뭐 물질의 필요까지 기도하나? 경건한 기도만 해. 무슨 얼어 죽을 경건입니까? 당장 내가 경건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기고 일자리가 없고 마음이 괴로워 죽겠고 다들 나만 쳐다보는데 식구들이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까지 하나?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볼 때. 그죠? 기도는 현장이야. 살아있는 거고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고통과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 이것을 영적인 상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하다 보면은 사람은 참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30% 이상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때는 꼭 조심할 게 진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30%, 40%를 50%를 막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상대방의 공감과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장과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죠. 자, 또 넘어갑시다. 드라마틱 멘탈 디스오더, 연구성에 대한 거, 경계성에 대한 거, 반사회성에 대한 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죠? 잘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기애가 강한 인격장애가 있어요. 자기애가. 자, 이거 뭐냐면 자기애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 질문만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가장 큰 강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진실하게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행복한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끝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해피니스야. 행복이야. 행복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이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은 항상 감사하고 기쁘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말하는 거는 자기 애성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왜 인격에 장애가 와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인격에 장애가 와.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지나치게 타인의 타인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욕구가 강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정치가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가수나 유명한 탤런트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그 BJ들 중에 몇 사람 목숨 끊었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BJ 중에 어떤 37 먹은 여성 BJ가 인터넷 방송하면서
나 자살합니다 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신고안에서 112 신고해서 경찰이 갔는데 이미 사망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전체 사람들 앞에서 인터넷 방송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나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 젊은 여성이 방송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예조가 있었다고요. 그 여성은, 그 BJ 여성은 굉장히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을 했어요. 인기적인, 인기 방송을 하는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다. 그냥 죽어서로 끝난 겁니다. 이게 문제고, 한국 사회는. 예. 또, 저 캄보디아에 갔던 유명 BJ 있었죠? 여성? 김아영인가? 거기를 가서 왜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때. 여기다, 뭐야, 그거. 포르포폴인가? 수면해서 환각에 빠지잖아요. 한번 빠지고 나면 막 쫙 이틀씩, 3일씩 누워, 그냥 의식을 잃고 깊은 수면에 빠졌다 일어나는데, 그거 막 주사 맞고 죽었잖아요. 그죠? 서세원도 타살당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서세원 씨도. 거기 그 한국 병원을 만들려고 병원을 갔다가 장소가 정해지고 개원도 안 된 곳인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통해서 포르포폴을 맞고 죽은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그 젊은 사람이 안타까워하다 말아요. 거기가. 근데 why?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상담사가 되고 치료사가 되려면 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왜? 그럼 거기는 있는 거예요. 첫째, 우울증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 대개 자살의 예조는 우울증이 상당한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살의 예조, 우울증. 두 번째는 심각한 어떠한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는 중이었거나. 예.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예. 심리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못 느끼는 상황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촬영을 하며 동영상 하면서 BJ 방송하다가 나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약 먹고 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수면에 잠깐 떠오른 거와 똑같은 거지. 그냥 그런 가능성 있는 예비 자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위기 자살 예방이나 위기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가동이 잘 돼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소 잃고 외한 거 고치기 식으로 사고 끝나고 나서 왱왱거리고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의가 다.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처럼 이렇게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도 자, 심리치료 교실이 구역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죠?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심리치료 교실은 뭘 하는 것인가? 그러면 교회 내에서 볼 때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줘야 돼? 치료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도 심리적으로 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도움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한다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되면은 이거는 병원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심리치료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고 협력하고 통합적으로 나갈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냥 I don't know.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도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그 카멘 씨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방법 중에. 일단 와서 보세요. 그죠? 일단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전문적인 어떤 안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그가, 그 현장까지 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심리치료에 한번 와보세요. 라든지. 한번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합시다. 라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은, 그 굉장히 결속이 강합니다. 그래서 초대도 하고, 설득도 하고,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심리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에도, 그 비유하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패션이 필요한 거죠. 열정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치료는 별거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암 그러면 굉장히 막 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암은 요즘에 굉장히 치료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암은 생존 가능성이 90%입니다, 지금. 문제는 암을 수술하고 나서 제2, 제3의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 문제가 일단은 지금 또 그래서 심리치료가 병행이 돼야 돼요. 암 환자들도. 예. 그런 건데 이 심리적인 문제에서 받은 많은 것들은 보이지는 않는데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 경중에 따라서. 네. 모든 걸 초기에 치료하면은 빨리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만 그걸 몇십 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거죠.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 당장 자살하지 않아요. 당장 문제 안 생깁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정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이제 C군이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는 회피성 인격장애와 의존성 인격장애와 강박성 인격장애. 네. 자, 회피성은 뭐죠? 이런 거죠. 뭘 부탁할래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미리 위축이 돼가지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타입입니다. 대개가 그 소심한 성격, 그리고 과거에 거절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분에게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치료를 하려면. 뭐 그렇게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자신감을 자꾸 넣어주고, 공감을 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축된 그런 마음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점점 자기 틀 속에서 안 나오게 되죠. 아, 이거 말해봐야 또 안 도와줄 텐데, 거절당할 텐데,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거절과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킴으로써 오는 심리적인 장애를 만들어내는 유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피를 자꾸 하는 사람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 중에도 회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에 곤란할 때 사람들은 회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avoid라고 원래 심리학에서 그 avoid라고 해서 직면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직면하고 자꾸 넘어가다 보면 2년, 3년, 4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정말 이 사람하고 뭔가 좀 단판을 져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얘기를 해서 빨리 풀어지면은 오래 안 가고도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닌데 뭐 좀 기분은 나쁘지만 하면서 계속 속에다 품고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회피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빨리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직면을 facing to facing을 해갖고
서로 맞대고 차 마시며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풀어져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게 오래가면 심리적으로 자꾸만 분노가 생기고 장애가 올 수 있다. 인격에서. 그런 얘기죠. 의존적인 인격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복종 플러스 의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쉽습니다. 항상 노력하기보다 뭔가를 앞장서서 뚫고 나가려는 능력보다 남이 먼저 가서 할 때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 그 다음에 그냥 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의존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다 너무 좋아.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남편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응?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다 그냥 여보 당신이 해줘 자꾸만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좋으니까 신혼 때는 다 해줘. 근데 살다 보니까 남편도 그죠?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아내가 너무 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사랑도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 당연히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회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냐면 인격에 장애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냐. 그 와이프는 인격에 장애가 있는 부인이다. 이렇게 진단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겠네. 남편이 다 해주니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도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지나치게 나한테만 뭐 계속 강요해봐요. 배우자들이. 당신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라면은 한두 번 해주고 또 뭐 막말로 안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 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지만 부부 간에는 어느 불평등이 형성이 되면 관계가 거기서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젊은 우리 한국의 30, 40대에서 지금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다 비슷합니다. 원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보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왜 합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상이 없으면은 보상이 뭐예요? 12사도들도 하늘의 상이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게 예비된 금면류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늘에서 받은 상급 때문에. 그 하늘의 그 영원한 상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숭배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인간은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 성격 구조가.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이 컴펜세이션이 있어야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충분한 보상이 안 오면 일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월급을 이건 지금 내가 안 받아도 300원 받아야 돼. 근데 뭐 200밖에 안 주면서 계속 일을 요구해봐요. 결국은 그만두게 되겠죠. 왜? 내가 하는 만큼의 보상을 못 받으니까. 네. 마찬가지죠. 모든 사회 구조가 보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부터 매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머리 손질하고 왜 다 튀어나갑니까? 일하러. 보상을 위해서 가는 거죠. 또 보상이 돼야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네. 그런데 그런 건강한 보상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은 의존을 하고 어느 한쪽은 그 의존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끝없이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인간관계나 가족 구조가 역기능이 된단 말이죠. 역기능이 되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못 올라가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역동이 일어나니까 분노가 생기게 되고 분노가 생기니까 품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뻥뻥뻥 터지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왜 당신은 자꾸 의존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느냐. 또 싸우듯이 말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당신도 할 수가 있다는 자신감도 주고 한쪽이 의존이 너무 강하면 어느 한쪽이 파트너가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인 인지, 교육,
학습을 반복시켜서 아, 나도 할 수가 있다. 또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도 주어서 결국 하면 부부가 바란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요즘에 젊은 부부들 지금 봐요. 결혼이 영원한 직장을 생각하는 여성들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전문성 있는 잡을 하기를 원해요. 서로가. 파트너들이. 그렇죠? 그래서 육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컴백해서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젊은 여성들이 30, 40대가. 예. 경력 단절이 길수록 좋지가 않단 말이죠. 예.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일하면은 거기서 오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70년대에 우리 세대의 옛날에 결혼해서 그때는 다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부인들은 애 키우고 다 집에 있었어요. 70년대. 그죠? 근데 80년, 90년 점점 가면서부터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활이. 삶의 질이 더 나빠져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애들은 다 어디다 보내요? 전에는 없던 어린이집이 다 생기고, 전에 없던 요양원이 생겨서 아버지,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애들은 어디다 맡겨요? 유아원에 맡겨놓고 두 부부가 이제 새마을운동이 이상한 새마을운동이 돼가지고 전부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그래도 버거운 이러한 지금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의존적인 문제는 그렇게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하고 마치죠. 강박성 인격장애. 강박은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심리 강좌를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도 또 한쪽은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또 자꾸 자기를 압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주부가 있는데 지금 된장국을 끓이고 있다 합시다. 된장국을 막 지금 끓이고 있는데 빨리 이거 끝나자마자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또 뭐 끝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압박을 해요. 그걸 강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자기의 안의 긴장을 어떻게 해줘요? 스스로 풀어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척도를 낮추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일할 때는 그것만 즐기세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일 있으면 그다음에 그걸 또 천천히 즐기며 하세요. 어차피 24시간 안에서 그죠? 잠자는 시간 빼고 남은 해가 떠서 해칠 때까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유 있게 하라는 거죠. 좀 템포를 여유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즐겁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랐지 왜? 스스로가 막 강박을 해가지고 이거 오늘 하루를 아껴야지 이것도 하고 스스로가 막 만들어내가지고 달달달 자기를 갖다 볶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신이 만든. 그걸 일종의 그것도 성격의 장애. 그래서 이걸 강박 장애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예. 되게 성격이 속에 생각이 많고 완벽한 걸 추구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유형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성격이 O형 같아요. 달달달 막 얘기하고 묻지 않아도 막 그냥 고해성사를 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예? 근데 그냥 이 계산기 가지고 두들기듯이 계속 막 따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하신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완벽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 물론 회사 일할 때 그런 분은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피곤하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낮춰라 이거지. 예. 그러면 굉장히 여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뭐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강의는 이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뭐 어떤 그런 이런 10가지에 속한 이런 장애에 있는 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셨을 텐데, 또 우리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이 10가지 중에서 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유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은 편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을 의심하는 성격으로 인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계속 따지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죠. 한쪽은 나는 이렇게 했다 하는데도 A야 나는, 근데 아니야 B야, 자꾸 이렇게 되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편집성은 심리치료와 정신치료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분열은 요거는 정신분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 타인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애착에 대한 것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거나 어떤 애착에 대한 어떤 과정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거나 이럴 때에 형성되는 인격 장애가 분열성이죠. 분열형은 또 그 unstrange thinking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식 밖의 언어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사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반사회적,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이 4가지가 B군에 속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예. 그러니까 특히 주목할 거는 이렇게 반사회적인 유형들. 이런 경우는 사실 심하면은 통제, 격리가 필요한 거죠. 예. 즉,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그런 부성군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은 다 이거는 이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씩 묶으면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랑요법이 굉장히 많은 사람 치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매일 새벽에 있던 어떤 아들이 걸프렌드를 만났어요. 갑자기 그냥 신나가지고 뭐 에너지가 오고 막 신나서 뭐 성격도 좋아지고 갑자기 행동도 좋아지고, 왜? 가만히 보니까 걸프렌드하고 있으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죠. 또 군에 가서 굉장히 씩씩해져서 돌아온 아들이 있죠. 그죠? 막 학비리처럼 빌빌빌빌 하면 댕기더니 군대 갔다 왔더니 그냥 막 충성 뭐 이러고 아주 뭐 어머니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러고 뭐 아이고 우리 아들 그냥 이렇게 씩씩하구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환경을 바꿔주면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C군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회피하거나 의존하거나 강박하거나 이런 케이스를 C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척도가 1에서 10까지 있는 거예요. 다 오늘 이 10가지 인격 장애가 다 1에서 10인데 6까지는 괜찮아요. 6까지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뭐 그냥 5에서 평균이라 그러면 6, 7 걷다가 또 뭐 좋아지면 또 쑥 내려오는 거니까 괜찮은데 8, 9에서 계속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치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장로님 기도로